자, 이번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코드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는 10, B는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프린트 해가지고 A를 출력했어요. 물론 이제 요거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10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A라는 변수에 10이 할당되지도 않았는데 B라는 변수에 20이 할당되거나 또는 이 코드가 실행되지도 않은데 B가 먼저 실행돼서 이 B라는 변수에 20이 먼저 할당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그래서 A는 10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B는 20, 프린트 했을 때 A 출력하면 10이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코드는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특정 코드를 뭐 어떤 조건을 걸어 가지고 조건에 맞게 실행되게끔 만들거나 또는 해당 코드를 반복시키고 싶거나 그런 식으로 코드를 제어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어문이라고 해요. 그럼 제어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조건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코드에다가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게 코드를 실행 또는 실행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해당 코드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조건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외워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age라는 변수에다가 20을 넣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여기다가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면 age라는 거는 이제 나이라는 변수를 의미하는 건데 age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성인, 미성년 둘 중에 둘 다 출력될까요? 아니면 하나만 출력될까요? 맞춰보세요. 둘 다 출력될까요? 아니면 하나만 출력될까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 코드는 뭐라 했죠?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습니다.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파이썬은 얘가 20이라 했을 때 이 나이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실행이 됩니다. 보이죠?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 이렇게 둘 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근데 age라는 건 뭐예요? 20살이라 했을 때 우리가 막 20살 이상을 보통 뭐라고 해요?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20살 미만을 뭐라고 한다? 미성년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조건을 걸 수가 있는데, 자, 성인에 맞는 조건을 걸 거예요. if. 자, if가 바로 뭐냐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여기 조건문 쓸 때 중요해요. 여기다가 이제 조건문 if 쓴 다음에 여기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식 뒤에는 콜론이 붙어야 됩니다. 콜론. 자, 콜론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영어 L 오른쪽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요게 세미콜론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세미콜론을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콜론이 나오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조건식 뒤에다가 콜론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프린트 성인입니다라는 거 앞에다가 탭을 하나 넣어가지고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들여쓰기를 해줄 이유는 뭐냐면 이 성인입니다라는 코드가 이 조건문 안에 종속되어 있는 코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렇게 쓰게 되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탭을 반드시 들여쓰기 해줘가지고 얘가 성인이다, 즉 이 조건문에 종속되어 있는 코드다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식은 뭐냐면 현재 age가 20이죠. 그러면 이 조건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지금 비교 연산자잖아요, 그죠? 참이다, 거짓이다? 20살은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그죠? 맞는 말이라 true란 말이야. true. 즉 무슨 말이냐면 조건문은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실행된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반대겠죠?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는 실행된다, 안 된다? 그렇죠. 실행이 안 된다.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age가 20이라 했을 때 얘는 뭘로 봐야 돼요? 우리 눈에는 age지만 실제로 값을 처리될 때 뭘로 취급된다? 20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출력해보면 뭐가 나와요? 자, 성인입니다가 나오겠죠. 그죠? 자, 만약에 여기를 제가 10이라 바꿨어요. 그러면 10이라 했을 때 이 결과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거짓이겠죠? 왜냐면 1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참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입니다라는 게 출력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보이지? 자, 그러면 그거에 맞게 에이지가 20살 미만인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한다? 미성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에이지가 20살 미만일 때는 미성년.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출력되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미성년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건문이라는 거는 조건식, 요게 조건식인데 그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실행되는 거고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는 당연히 실행된다, 실행되지 않는다, 실행되지 않는다. 자, 그럼 나이를 바꿔서 20이라 했어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성인입니다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아까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의 조건문은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대부분 이걸 질문하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의도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된다라고 얘기했는지 강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개의 조건문은 둘 다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둘 다 실행되고 있을까요? 자, 코드라는 건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게 뭐예요? age라는 변수에다가 20이라는 값이 할당되고 그 다음에 조건문이 실행되겠죠? 자, 일단은 조건문이 실행됐을 때 해당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합니다. 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했을 때 얘가 20이죠? 그럼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성인입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온다? 9번째 라인에 있는 조건문으로 내려서 20은 20보다 뭐다? 작다. 당연히 뭐예요? 작지 않잖아요. 작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출력이 안 된다. 즉 얘가 참이니까 실행, 얘는 거짓이니까 실행이 안 된 것 뿐이지 결론은 이 조건식도 체크하고 이 조건식도 체크했을 때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출력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안 되냐?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코드를 짠다 해가지고 잘못된 코드는 아닙니다. 그럼 왜 잘못된 코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집어넣은 값에 따라서 그 값에 따른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철저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 컴퓨터 공학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느리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실행되게끔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보기에 따른 나이대를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age가 20이래요. 그러면 1번 보기가 있어요. 10대. 그 다음에 2번 보기가 있어요. 20대. 그 다음에 3번 보기가 있대요. 30대. 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보편적이라는 거는 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하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순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3번, 2번, 1번 순으로 푸는 거예요. 2번, 1번, 3번 순으로 풀어요. 그렇죠. 문제를 풀 때 대부분 1번, 2번, 3번 순으로 푸는 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이 여러분들이 딱 봤어요. 1번부터 보겠죠? 1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했을 때 1번이 당연히 만약에 정답이래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면 이게 만약에 age라는 변수의 값이 20이 아니라 10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겠죠. 그죠? 자, 1번 정답 체크하고 2번, 3번 본다 안 본다? 당연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복잡한 수학 문제라고 하면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2번, 3번 풀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죠. 시간 낭비겠죠.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인 거 알고 여러분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 20이래요.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아니네요. 당연히 1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판단해야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판단을 해야겠죠. 그죠? 판단을 해야지만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아닌 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age가 20을 했을 때 당연히 정답은 몇 번? 2번이겠죠. 자, 그러면 2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 푼다 안 푼다? 당연히 3번 문제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30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기는 삼지선다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1번도 정답이 아니고 2번도 정답이 아니래요. 그럼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자,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복잡한 수학 문제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풀 필요 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1, 2번 정답이 아닌 걸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확신한 이상 굳이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자, age가 20이래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데 지금 우리 코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을까? 1번 또는 2번. 이게 잘못된 코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실행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붙이면 되냐면 EL이라는 코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EL이라는 코드를 붙이는 순간 이 조건문은 더 이상 두 개의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요거를 else if라고 쓰실 텐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EL if라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조건문이었던 게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지면서 만약에 1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아까 2번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바로 체크하지 않는 구조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8번 실행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8번 라인은 실행되지도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age라는 변수가 10이래요. 그러면 10이라 했을 때 당연히 1번 체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겠죠. 그죠? 왜냐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지선다를 했을 때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2번이 정답이라 했잖아요. 그죠? 아까 1, 2, 3이라 했을 때 1, 2번 정답 아니면 당연히 3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코드를 작성한 건데,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번 내려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컴퓨터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컴퓨터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아니고 2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지만 얘가 뭐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좋은 거다, 좋지 못한 거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 이게 최종적인 국면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지우고 그냥 else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else라 써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1번이 만약에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2번을 체크, 그러니까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결과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얘로 바로 빠져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굳이 개선하지 않는. 이게 완벽한 조건문의 코드 작성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 그 다음에 elif, else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조금 더 다채롭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코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라는 거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빠르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일단 작성하고 그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작동되게끔 만드는 게 먼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출력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출력할까? 그런 거 지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작동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작동 가능하게끔 만들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출력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이거를 완벽하고 아름다운 구조로 막 구현하려고 하면 당연히 코딩이라는 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처음 특히나 코드라는 걸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미가 있어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되고 구미가 땡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딱딱하게 완벽하고 막 효율적으로 막 하려다 보면 재미도 없고 흥미도 떨어지고 롱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정답이 아니더라도 작동이 되게끔 대충이라도 비슷하게라도 흉내를 내고 그 다음에 보완해 나가면서 코드를 익혀 나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완벽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에러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어쨌든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if, elif, else를 이용하며 조금 더 코드를 효율적이고 그리고 신속하고 아름답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건 뭐다?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식이 참이라는 거는 해당 결과가 true인 경우에 실행되고 당연히 거짓인 경우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거짓인 경우에 실행되지 않지만 else 같은 경우는 굳이 조건문을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씩 코드 작성하는 거 제가 보게 되면 else에다가 조건식을 부여해가지고 강사님 실행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될 거는 else에다가는 뭘 쓰면 안 된다? 조건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